로그는 1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다음 로그 값들을 우리가 다 더해야 되죠. 그럼 일단 여기 진수 자리를 선생님 통분해 놓으면 로그 루트 2에 1은 x분의 x니까 x분의 x 플러스 1로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2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로그 루트 2에 2분의 3이 될 거고 플러스 로그 루트 2에 그 다음은 3을 넣으면 3분의 3 이런 식으로 더해지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밑이 루트 2이기 때문에 진수들이 곱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이 3분의 4였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F4 구한다 치면 X에 4 넣으니까 여기가 4분의 5가 될 거고요. 그럼 곱하기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30을 넣으시면 31분의 30이 될 거니까 이 약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아래 이런 식으로 소거가 되죠. 맨 처음에 아래 게 남았으니까 맨 뒤에 약분하다 보면 위에 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그 루트 2에 2분의 32가 될 거고 이 약분해주면 16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하시고요. 루트2인데 루트2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1분의 4 돼서 4는 1분의 4잖아요. 번분수 계산해주면 1분의 8 돼가지고 정답이 8이 돼야 되겠죠. 현재 정답 4번이 될 거고요. 그러면 14번 문제도 위의 문제와 동일하죠. 얘네들 지금 밑이 다 2란 말이야. 그러면 진수들을 다 로그를 더하고 있으니까 곱으로 이어내야 되겠지. 그럼 로그 2에 이제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1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여기는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뭐 3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쭉 가가지고 마지막엔 31분의 32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도 이제 위랑 아래랑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소거를 일으키니까 이렇게 소거시키다 보면 마지막엔 위에 게 남을 거라는 거지. 처음엔 아래 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로그 2에 뭐가 되냐면 32가 되죠. 32가 2의 5제곱이니까 로그 하시고 2의 5제곱이니까 정답은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 정답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 조건부터 볼게요. 그러면 일단 밑은 0보다 커야 하고요. 그리고 밑은 누가 돼선 안 돼요? 1이 돼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동시에 x는 3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 진수 조건 체크해 보시면 로그의 진수 조건 또한 0보다 커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이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과 7 사이라는 건 바로 보이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게 있었냐면 x가 2보다 커야 된다며. 그리고 우리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1과 7 사이여야 된다는 거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한 대충 여기를 7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겹치는 거지. 그러면 여기의 정수는 이제 3, 4, 5, 6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우리 아까 여기에서 밑 조건에 따라 x가 3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4, 5, 6 이렇게 3개 남을 거니까 얘들 다 더하시면 15가 되죠. 문제의 정답 이렇게 4번 될 거예요. 그러면 16번으로 넘어갈 건데 16번 문제는 아까 문제와는 조금 다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로그 값이 정의돼야 된대. 그러면 얘도 일단 봐봐. 밑 조건을 보면 밑이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은 웬만하면 양수니까 0보다는 크죠. 근데 이 안의 값이 0이 될 때만 딱 0이 돼서 0보다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럼 여기에서 얻게 되는 조건은 a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3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3만 아니었으면 다음에 절대값은 다 0보다 컸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의 절대값이 뭐가 돼서는 안 돼요? 밑 조건에 따라 1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얘의 절대값이 1이 안 되려면 이 안쪽에 있는 a-3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 a-3이 플러스 1이 돼서도 안 되고 a-3이 마이너스 1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얘 넘겨주면 a가 4가 되면 안 될 거고요. 얘 넘기면 a는 2가 되면 안 된다. 즉 밑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a가 되면 안 되는 게 총 3개가 나왔지.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4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수 조건을 체크할 건데 진수 조건 봐보시면 이 말에 유의를 해야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로그가 정의돼야 된다 했거든. 그럼 x에 뭘 넣던 간에 여기 진수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가 진수인데
이건 x의 관계 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얻어야죠. 그럼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이미 아래로 볼록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항상 x축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x축과 맞닿지 않으면 되죠.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될 거다? 작으면 될 거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 그럼 a 곱하기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a 값은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죠? 0과 8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0과 8 사이에는 정수가 누가 들어올 거냐면 1, 2, 3, 4, 5, 6, 7 이렇게 7개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및 조건에 따라서 2, 3, 4는 안 된다 했으니까 2, 3, 4는 빼줘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은 이 4개 값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뭐 1, 7 더하면 8이고 5, 6 더하면 11이니까 얘랑 얘 더하면 19 될 거다. 문제의 정답이 2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내신에 되게 나오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유의해서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로그 값이 또 정의가 되어야 된대. 그럼 일단 밑 조건을 보겠지. a-3의 제곱은 0보다 뭐 해야 할 거다? 커야 될 거다. 근데 a-3의 제곱은 누군가의 완전 제곱이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0 이상의 값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크기 위해선 0이 안 돼야 된다는 것이. 즉 a-3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나머지 순간들은 다 0보다 커질 거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일단 a 값은 뭐가 되면 안 된다? 3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얻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밑은요. 1이 돼서도 안 되죠. 그럼 a-3의 제곱이 1이 안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1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a-3이 1이 아니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a-3이 마이너스 1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 넘겨주면 a는 4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얘는 넘겨주면 a는 2가 돼서는 안 된다. 즉 이렇게 이 밑조건에 따라 a에 대한 조건이 3개가 나온 거야. a는 2가 돼서도 안 되고 3이 돼서도 안 되고 4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로그가 정의되려면 여기 이제 진수 조건을 캐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이. x에 뭘 넣던 간에. 그럼 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요.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려면 일단 얘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2차 함계에서 a가 0보다 커야 할 거다. 동시에 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x축과 맞닿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에 따라서 판별식은 0보다 뭐 해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죠. x축과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럼 짝수 판별식 쓰면요.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가 돼서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유의할 게 뭐냐면 얘는 일단 여기 있는 2차 함계수 a가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2차 부등식처럼 푼 거지. 근데 반대로 2차 함계수 a가 0이 될 수 있잖아. 여긴 2차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a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뭐만 남게 되냐면 여기 처음 로그 값에 봐보세요. 여기 a 자리에 딱 0을 넣어보시면 로그 하시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될 거고, a에 0 넣으면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니까 로그 항상 9에 7이 된단 말이야. 이래도 정의가 된다는 거지. 즉 a가 0이어도 상관이 없다. 어쨌든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쓰였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써보시면요. 일단 A축에 대해서 A는 0보다 컸어야 됐어. 그리고 여기 부등식 풀어보시면 얘 인수분해가 A 곱하기 A-7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0과 누구 사이여야 된다? 7 사이여야 된다는 것이. 그럼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여기여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여기 빗금 직코지요.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2, 3, 4는 안 된다 했으니까 버리고 a는 0도 되는 거니까 0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a 값의 합 구하라 했으니까 1, 5, 6, 0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5 더하면 6이고 여기에 6 더하면 정답이 12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게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가 0인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도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수 a의 개수 구하라고 했어도 어때요? 그러면 0이 추가가 돼야 되니까 4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a가 0인 경우는 따로 이렇게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걸 꼭 보시면 될 거고요. 18번 문제는 위와 문제의 풀이가 아예 똑같기 때문에 쌤이 해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19번 봐볼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3의 a와 로그 3의 b가 된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 두근이 로그 3a와 로그 3의 b니까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는 뭐가 될 거다?
a분의 마이너스 b에서 3 될 거다. 다음 두근의 곱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a분의 c에서 1 될 거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는데 a나 b가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얻은 이 정보를 여기 따로 아래 써보시면요.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 진수가 곱으로 이어지겠지. 그러면 로그 3의 ab 될 거고요. 이게 지금 3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얘의 밑을 얘의 밑으로 넘겨주시면 ab는 3의 세제곱해서 27 될 거다. 1번 문제의 정답 27 될 거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풀 건데 2번 문제 봐보시면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구하라 했잖아. 근데 정작 내가 이제 얻은 여기 1번, 2번 정보들은 밑이 다 3인 로그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이 3인 로그로 표현을 바꿔줘야지. 로그 a의 b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b 나누기 로그 3의 a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 로그 b의 a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a로 표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쌤은 귀찮아서 치환을 하면 로그 3의 a나 로그 3의 b를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해봐. 어차피 이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그럼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란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구하라는 거죠. 얘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여긴 베타 곱하면 베타 제곱 알파 곱하면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는 거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변형 공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요.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1 넣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3 넣으면 3의 제곱 구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라면 2 빼주면 될 거니까 7 되겠지. 2번 문제의 정답은 7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좀 쓸모없는 건 지우고요. 얘네들은 지우고 3번 문제 풀이를 봐볼게요. 그럼 3번 문제는 이제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다음 값을 봐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쌤이 여기에 쓸게요. 로그 이제 a의 9라고 나오는데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2 곱하기로 이렇게 빼주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에 루트 b가 나오죠. 그러면 로그 하시고 b의 2분의 1제곱에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은 이 앞에 이렇게 분모로 빠져나올 거니까 2분의 1분의 1 하면 1분의 1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앞은 2 로그 a의 3이었고 여기는 이제 번분수 계산해주면 1분의 2 되니까 2 곱하기 로그 b의 3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까도 로그 3의 a를 쌤이 이렇게 알파라고 치환했고 로그 3의 b 같은 경우는 베타로 치환했잖아. 그럼 로그 a의 3은 아까의 로그 값과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수구도죠. 그럼 얘는 아까 봤던 문자로 치면 얘는 알파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알파 역수니까. 그러면 얘는 2 곱하니까 알파분의 2 될 거고 그럼 뒤에 거는 마찬가지로 베타분의 2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을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할 거고 얘는 베타 곱하니까 분자가 2베타, 얘는 알파 곱할 거니까 분자가 2알파가 되겠지. 2로 묶어주면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될 거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아래 여기에서 1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지금 우리 몇이라고 이렇게 구해놨어요. 여기 3이라고 구해놨죠. 그러면 여기 자리에 지금 3을 넣어주면 2 곱하기 3에서 6 이렇게 될 거다. 3번 문제의 정답은 6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죠. 얘는 애초에 얘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설정을 했네요.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는 일단 써놓는 게 좋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으로 5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a분의 c로 5 될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 법칙을 써야 될 거니까 지수의 유리수 편으로 표현하면 5제곱근 6의 알파 제곱은 6의 5분의 알파 제곱일 거고 곱하기 얘는 마찬가지로 5분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더해주면 되겠죠. 6의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될 거고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5인 거 이렇게 구해놨잖아요. 그럼 여기 5 넣으시면 6의 5분의 5니까 6의 1제곱이어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그냥 6의 1제곱이니까 6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볼 건데 얘네들이 이미 미치 같은 로그의 합산이란 말이야. 그럼 진수가 곱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쌤이 여기 이렇게 써보면요. 로그 알파 빼기 여기가 잘 안 써져서 여기에다 쓸게요. 알파 빼기 베타 하시고 알파 곱하기 베타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차피 우리가 5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는 5로 채워 넣으면 된단 말이야. 알파 빼기 베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지. 알파 빼기 베타 같은 경우에는 변형 공식으로 처리하면 될 거다. 그래서 얘를 여기 아래에다 따로 처리해 보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똑같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5였으니까 5의 제곱이 25에서 4 곱하기 5해주면 20 빼주면 되니까 얘가 5가 되겠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5라는 건 알파 빼기 베타는 풀마 루트 5라는 건데 알파가 지금 베타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값 고르라는 거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로그 루트 5에 알파 곱하기 베타 아까 5였잖아요. 5 넣어주시면 여러분 얘들 다 5의 거듭 제곱이니까 5의 2분의 1제곱에 5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1분의 1로 처리하시면 로그 5에 5 남죠? 얘 어차피 1이고요. 그럼 얘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렇게 분자 분모로 올려주면 1분의 2니까 정답이 2가 되겠지. 이번 문제 정답 2 될 거다. 그리고 여기 21번 문제 보시면 이걸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 막상 풀어보면 이제 똑같거든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답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나와 있단 말이야. 로그 3의 A, 로그 3의 3B. 여기서 벌써 느껴지는 게 로그 3의 3이 1이니까 얘를 쪼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파란색으로 일단 위에 쓸모없는 거 좀 지웁시다. 여기 쓸모없는 거 좀 지우고요. 여기에 넣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로그 3의 A 보자 이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B로 쪼개질 거니까 1 더하기 로그 3의 B가 될 거라는 것이. 그럼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써주시면요. 여기 아래에다 쓸게요. 여기 아래에다가 두근의 합은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아이고 이거 계산해놨죠. 로그 3의 3이니까 1이었죠. 1 더하기 로그 3의 B 될 거다. 그럼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로 A분의 마이너스 B 하면 7 되겠지. 그럼 1 이렇게 넘겨주면 얘네들의 합이 6이 된단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것이. 그럼 로그 3의 A 곱하기 1 더하기 로그 3의 B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A분의 C 하면 A에 해당하는 거 1이고 C에 해당하는 게 로그 3의 3A잖아요. 그러면 로그 3의 3A 봐야 되는데 얘도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3이니까 1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얘 전개해 보면 로그 3의 A 플러스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그 3의 A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A는 이렇게 하나가 지워진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가 1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얻은 거 정리해보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가 몇이었다? 우리는 6이었다라고 구해놨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에서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는 1이라고 구해놨네요. 이걸 다 구해놨다는 거야. 쓸모없는 건 지우고 여기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이제 치환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는 거니까 무슨 공식으로? 변형 공식으로 처리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 내용 변형 공식으로 이제 처리하면 얘 구할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 얘 6이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의 제곱 36에서 2 곱하기 1, 2 빼주시면 34가 될 거라는 거죠. 아 얘는 정답이 3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야. 그러면 넘어가셔가지고 22번 문제 보실 건데요. 계속 같은 2차 방정식 문제죠.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느껴야 될 게 얘의 두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근각에서의 끈게 쓰겠지.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5가 될 거고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A분의 C니까 3이 될 거다. 그러면 일단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얘 더하라는 거에서 느껴야 될 게 뭐야? 얘네들 밑이 다 10인 로그잖아요. 밑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밑이 10인 로그로 표현을 바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여기 아래로 이렇게 끌어와 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10의 B 나누기 로그 10의 A 그 다음 더하기 로그 10의 B분의 로그 10의 A일 거다. 물론 밑이 10인 로그로 바꿨기 때문에 밑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또 치환의 구도를 생각해보세요.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온 거고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구하라는 거니까 이제 바로 보일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치환한 것도 그냥 바로 쓸게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통분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얘가 이제 알파분의 베타고 얘가 뭐니까 베타분의 알파니까 통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렇게 5라고 구해놨고 곱은 3이라고 구해놨잖아요. 그럼 3분의 얘는 변형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주시면 될 거다.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였잖아요. 5의 제곱 20, 아이고. 그러면 여기 3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5 넣으시면 5의 제곱 25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6 해주시면요 19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19 3분의 19가 안 보이는데? 야 우리가 뒤에 걸 계산을 안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3분의 19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거 얘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왜 별로 어려울 게 없냐면 얘가 따지고 보면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 되잖아요. 근데 로그 a의 b는 여러분이 앞에서 구해놨지. 왜? 얘네들 더한 게 따지고 보면 로그 a b가 되는 거니까 이게 5가 된다. 그럼 여기 5 채워 넣어주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5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더하시면 3분의 24니까 38의 24잖아요. 8 돼가지고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하고 일반적으로 증명을 할 수야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좀 그럴 시간이 없으니 이 수의 관계에서 바로 보여야 할 게 x가 지금 1과 9 사이 숫자인데 지금 다음 값들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여기 x에 2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있을 수도 있고 4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 2.1 이런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2를 넣었을 때랑 4를 넣었을 때 대소관계가 바뀌면 정답이 나올 수가 없죠. 대소관계는 똑같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계산하기 편한 수를 떠올리는 게 나을 거고 그게 얘네들의 밑이 이미 다 몇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x를 3으로 선정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x가 3일 때 a는 로그 3의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2 곱하기로 빠져나오니까 2 곱하기 1에서 2 될 거고 b 같은 경우도 여기 x자리에 3을 넣으시면 로그 3의 3의 제곱이잖아요. 로그 3의 3이 1이니까 1의 제곱하면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c 같은 경우도 여기 x자리에 3을 넣으면 로그 3의 3이란 말이야. 로그 3의 3이 1이잖아. 이만큼이 1 되면 로그 3의 1 되는데 진수가 1은 로그 값이 0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작았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찾아보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한 상용 로그 값 구하기 문제고 상용 로그 처리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의 배열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 5630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우리는 로그 5.63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5.63 얘를 따라오면 여기 0.7505가 있으니까 얘의 근사값이 0.7505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다음에 근사값 구하면 되겠죠. 5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로그 따지고 보면 5630의 5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럼 5분의 1은 앞에 곱으로 빼주면 될 거고 얘 곱하기 로그 5630이다. 그럼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5.6 여기가 5.6일 때 근사값을 알잖아. 근데 여기에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3칸을 이동한단 말이야. 그럼 얘 여기 밖에서 몇을 더해줘야 된대요? 3을 더해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케이 얘의 근사값은 0.7505에서 몇을 더하면 된다? 3을 더하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얘가 따지고 보면 5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 3.750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3.7505를 5로 나눠줘야 되니까 선생님 나눗셈을 여기에다 할게요. 37505 여기 지우고 잘못 썼죠? 여기 봐보시면 37505 쓰고요. 얘를 몇으로 나누면 된다? 5로 나누면 된다. 소수점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57에 35 그럼 25죠? 2505 남을 거고 그러면 5 하시면 25 될 거고 그럼 여기 05니까 5 내려오겠지. 그럼 여기 0이고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 계산해주면 7501에 소수점이 지금 4개 있었으니까 0.7501 되겠지. 문제의 정답이 3번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 그럼 25번도 문제가 똑같죠. 상용 로그 문제죠. 로그 x1은 5.91
0.9154가 된대. 근데 여기 보시면 8.23의 근사값이 0.9154잖아. 그럼 여기 따지고 보면 로그 봐보세요. 8.23이 있었던 건데, 8.23이 있었던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5.9154로 됐다는 건 밖에 5가 더해졌다는 거니까 여기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칸 이동했다는 거겠지. 그럼 5칸 이동한 걸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1칸, 2칸, 3칸, 4칸, 5칸. 여기 000 이렇게 생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823000의 근사값이었다는 것이 뭐가요? 문제에 나와 있는 5.9154가요. 그러면 여기 823000이니까 일단 4번이나 5번에서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x2를 구해야 되는데 x2는 쌤이 여기 위쪽에다 쓸게. 그러면 얘를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846은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915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 놓으면 원래 근사값에 마이너스 1을 해줬다는 건 소수점이 왼쪽으로 몇 칸 이동했다? 2칸 이동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로그 8.23의 근사값이 0.9154였잖아. 이게 0.9154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건 얘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2칸을 이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 0.0이 생기니까 0.0823이 이때 진수 자리다. 그래서 여기 x2의 값은 0.0823이 될 거다. 그래서 0.0823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 4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26번으로 넘어갈 건데 26번도 계속 근사값 구할게요. 1.06이 0.0253이잖아. 그럼 0.0106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소수점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죠. 그래야 0.106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는 얘기는 뭐였어요? 밖에다 1을 빼줘라. 그러면 로그 0.106은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0253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9.73이잖아요. 그럼 9.73을 가지고 로그 973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니까 밖에다 몇을 더해주면 된다?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이. 그럼 얘 이용하시면요. 로그 973은 밖에다 2를 더해주면 될 거니까 2 더하기 0.988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0.0253인 거고, 그럼 얘 플러스 얘 계산해주면 되니까 2 더하기 0.9881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계산하시면 1 될 거고, 얘네들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귀찮아도 해야죠. 0.9881이고요. 여기는 0.0253이잖아요. 그럼 이 둘 더해주면 1, 3 더하면 4. 8, 5 더하면 3이니까 1 올라가고 여기 1 내려올 거고 1 될 거고, 그러면 10이니까 여기 이렇게 1.0134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1.0134 더하시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2.0134가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27번 문제는 이게 원래는 어떤 식의 문제냐면 이것도 봐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이게 좀 문제의 의도를 벗어난 게, 이게 따지고 보면 루트 하시고 만분의 뭐가 되냐면 225가 되잖아요. 근데 만분의 225가 딱 100분의 15의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에 루트 딱 날라가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뭐 근사값을 구할 것도 없이 그냥 0.15의 애초에 깔끔한 값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가 그냥 정답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걸 내신 분의 의도는 뭐였을 거냐면 상용로그의 효용성을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상용로그의 효용성이 뭐였냐면 내가 어떤 계산할 값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그럼 상용로그를 이용해 보자는 것이. 그럼 로그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0.02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2제곱근이니까 2분의 1로 앞에 곱으로 빼주면 여기 로그 0.0225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여기 근사값 표 읽어보시면 여기 2.5의 근사값이 0.3522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2.25가 어쨌든 0.3522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봐보시면 여기 지금 0.0225는요. 얘의 소수점이 왼쪽으로 2칸을 이동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얘의 소수점이 이제 왼쪽으로 2칸 이동한다는 건, 이동시킬 거라는 건 밖에 2를 빼주라는 거지.
그럼 로그 0.0225가 나올 거고 얘는 밖에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3522 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얘는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여기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딱 얘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로그 얘가 2제곱근 0.022 올 거고 그럼 여기에 2분의 1 곱한 마이너스 1 플러스 0.3522니까 3522를 2로 나눠봐야 되겠지. 여기 2로 나눠보면 1, 2, 15, 2니까 7 곱하면 14 그럼 122니까 6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0.176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다시 이 식의 우변도 뭐를 상용 로그표를 읽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가 0.176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1761은 따지고 보면 누구의 근사값이었다는 거야? 로그 1.5의 근사값이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을 더해져 있다는 건 얘의 소수점을 어디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 오른쪽 편이 로그 0.15의 값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여기 진수자리랑 여기 진수자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을 0.15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될 거다. 28번 문제를 봐보시면 이제 28번부터 한 30번까지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아예 똑같아요. 푸는 방법이 조금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용 로그 조건 문제다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두 값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가 있어.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게 뭐냐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3.7이었어. 그럼 다른 한 숫자는 1.7 이런 상태면 3.7과 1.7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3.7에서 1.7을 빼주면 딱 몇이 되죠? 2가 되죠. 또 예를 들어서 4.15라는 값이 있다라고 해봐. 그러면 얘랑 소수 부분이 같은 값 하나 써보면 뭐 2.15 같은 거 있죠. 그럼 이때 얘를 빼주시면 뭐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즉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값의 차이를 구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정수가 나오죠.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두 수의 차가 정수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두 값이 있는데 두 값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값이 1.7이었어. 그럼 다른 한 값은 2.3 이렇다는 것이. 그래서 0.7과 0.3 더하면 딱 합이 1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4가 되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1.15였고 다른 하나는 3.85였다라고 해봐.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0.15, 얘는 소수 부분이 0.85잖아. 딱 둘을 더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된다는 것은 두 수의 합이 정수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 이제 이 내용을 뭐를 가지고 확정을 하는 거냐? 범위를 가지고 확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1번 문제를 봐보시면 x값이 100과 1000 사이에 있을 때 다음 두 상용 로그 값이 있는데 얘네들의 소수 부분이 같다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로그 x의 4분의 1 제곱이니까 빼주면 4분의 1 곱하기 로그 x가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로그 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야. 로그 x는 1 곱하기 로그 x가 아무래도 1이 곱해져 있는 것보단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게 더 작겠지. 그러면 로그 x에서 4분의 1 곱하기 로그 x를 빼주시면 이게 두 값의 차이를 구한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소수 부분이 같았기 때문에 둘을 빼주면 뭐가 돼야 될 거다? 항상 이제 정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로그 x니까 4분의 1 곱하기 로그 x를 빼주면 1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이어서 4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지금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쓸모없는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고요. 쓸모없는 건 좀 지우고 필요한 것만 넘겨보면 4분의 3 곱하기 로그 x는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정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x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 값이 정수다라는 걸 확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 지금 x가 100 이상 1000 미만이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로그 x가 있으니까 얘는 밑이 10인 로그 x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얘 부등식의 양변에 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그럼 로그 10의 100 될 거고 여기는 로그 10의 x 될 거고 여기는 로그 10의 1000이 될 거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로그 x라고 하면 되고 얘는 3이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할 값은 뭐냐면 4분의 3 곱하기 로그 x잖아. 그럼 여기에도 4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도 4분의 3을 곱하고 여기에도 이제 4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계산해 보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약분되니까 2분의 3 될 거고요. 그럼 얘는 4분의 3 로그 x가 최종적으로 2분의 3 이상 되고 얘 나눠주면 4분의 9 이하가 된다는 것이. 그럼 얘들아 얘는 2분의 3은 이제 1.5고요. 4분의 3은 한 2. 땡땡땡 정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이는 4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았어요? 정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1. 땡땡과 2. 땡땡 사이로 들어오는 정수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4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정수가 되려면 얘가 2였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 넘겨주면 로그 x는 2 곱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8이 될 거고요. 그럼 얘의 밑 10을 여기 3분의 8로 넘겨주면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 두 번째 문제를 봐볼게요. 쓸모없는 것도 지우고 얘 지금 정수 부분이 3이래.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딱 뭐가 나와야 된다?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얘가 일단 3 이상의 값이겠지만 4 미만의 값이 될 거라는 거지. 얘가 3. 땡땡땡이 될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이 나와 있냐? 얘랑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4분의 1 곱하기 로그 x일 거고 그러면 로그 x가 있어. 그럼 얘네들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건 두 값의 합이 뭐가 된단 말이야? 정수가 된단 말과 똑같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로그 x니까 더하시면 4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아까 여기 위에서 로그 x가 3 이상 4 미만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4분의 5가 로그 x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의 부등식의 양변 4분의 5 곱하면 3 곱하기 4분의 5 이상이 된다는 것이. 누가? 4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이제 4분의 5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계산해 주시면 우변이 이제 5가 되고요. 오른쪽에.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5가 되잖아. 그러면 4분의 15 같은 경우에는 4가 15에 한 3번 들어가니까 3. 땡땡땡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얻어낸 조건이 뭐였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뭐였어야 된다? 정수였어야 된다. 그럼 3. 땡땡과 5 사이로 들어오는 정수는 4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4분의 5 곱하기 로그 x가 4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럼 얘 5분의 4로 이렇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그 x는 5분의 16일 거고 얘 밑이 10이니까 10도 넘겨주면 10의 5분의 16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x값 구해주시면 될 거야. 29번 문제도 위랑 문제랑 어때요? 아예 똑같으니까 쌤이 해설을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 넘어가서 30번 문제 봐보세요. 그럼 30번 문제는 아까 문제와 동일하죠. 얘와 지금 얘 소수 부분이 같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된다? 두 수의 차이를 구한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이 앞으로 곱으로 빠져나오니까 3 곱하기 로그 x잖아요. 그럼 얘가 더 클 거니까 얘에서 로그 x를 빼줍시다. 그럼 3 곱하기 로그 x 빼기 로그 x가 뭐여야 돼요? 정수여야 된다는 거죠.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1로그 x니까요. 3개 있는 거에서 1개 빼주면 2개 남겠지, 로그 x가. 2로그 x가 이제 정수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선 x값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라고 했잖아. x값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라고?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를 다 취해주면 로그 10에 10 될 거고 여기 로그 10에 x 될 거고 그럼 여기 로그 10에 100 될 거니까 얘 계산해주면 1 되고요. 얘 계산해주면 2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2 로그 x니까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1에다 2 곱하면 2 될 거고 그럼 여긴 2 곱하기 로그 10에 x 될 거고 여긴 2에다가 2 곱하니까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사이에는 이 값이 지금 정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정수는 몇 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즉 우린 2 곱하기 로그 10의 x가 3이어야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넘겨주면 로그 10의 x는 10의 2분의 3 제곱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이 1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지수법칙으로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쪼개면 될 거니까 10 곱하기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10 루트 10 정답이 2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셔가지고 31번 문제 봐보시면 얘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로그 값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가까운 밑에 거듭 제곱수를 찾아야 된다. 얘가 지금 진수 자리가 29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로그 3의 누구보단 3의 세제곱인 27보단 클 거고, 그 다음 얘가 로그 3의 3의 4제곱인 81보단 작을 거라는 것이. 27이 이게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로그 3의 3의 3제곱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그냥 3이 될 거고요. 81 같은 경우는 3의 4제곱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해주면 4가 빠져나오면서 4가 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값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3점 땡땡땡의 어떤 무한 소수가 될 거라는 거죠. 로그 값은. 그럼 이제 정수 부분은 끝났죠. 정수 부분 A는요. 뭐가 나왔냐면 얘가 3점 땡땡땡이니까 3이 된다. 그러면 이때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로그 3의 29가 지금 3점 땡땡땡이잖아. 근데 정수 부분이 그럼 3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3을 빼주면 이게 곧 뭐가 될 거다? 소수 부분 B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이제 2의 A제곱 구하라고 했는데 A 자리엔 3 넣으시면 될 거고, 플러스 3의 B 플러스 2라고 했잖아. 그러면 B가 뭐였냐면 로그 3의 29 빼기 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2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계산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수 자리만 쌤이 여기 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죠. 로그 3의 29 빼기 1이다. 그럼 빼기 1은 로그 3의 3일 거니까 얘 합쳐주면 로그 3의 3분의 29가 될 거라는 것이. 근데 여기 밑에 3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3이 있는 상태고 우리는 로그의 성질에 따라 여기와 여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 3분의 29의 로그 3의 3은요 1이니까 1제곱 돼서 이 값은 지금 몇이 된다? 3분의 29가 된다는 것이.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분의 29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네들 통분해서 더하면 3분의 38에 24니까 24 더하기 29가 될 거다. 그럼 계산해주면 3분의 뭐가 된다? 53이 된다는 것이. 그럼 얘네들이 이미 기하분수 꼴이니까 이 상태에서 PQ 더하려면 3이랑 53 더하면 되니까 56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어떤 로그 값의 정수 부분과 이제 0 이상 1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상용 로그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소수 부분을 보편적으로 표현하려면 정수 부분을 구해서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보세요. 로그 n을 이제 n 더하기 알파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 정수 부분은 n과 알파가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며. 그럼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 두근의 합은 n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25라는 걸 알죠. 그리고 이제 두근의 곱은 n 곱하기 알파일 거고 a분의 c일 거니까 3분의 k인 걸 안다.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3분의 25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건 이건 중학교 때도 할 수 있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5니까 얘 쪼개주면 마이너스 3분의 24 빼기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3, 24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8 빼기 3분의 1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8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음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소수 부분을 양수로 맞춰놔야 되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해주냐? 마이너스 8에선 1을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선 1을 더해주면 3분의 2가 되겠지. 마이너스 9 더하기 3분의 2로 쪼개면 마이너스 9가 정수 부분이었고 3분의 2가 뭐였다? 소수 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n의 값이 마이너스 9고요. 소수 부분 알파의 값이 3분의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가 지금 둘 곱해진 게 3분의 k가 된다며. 양변에 3 곱해지면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18이 곧 k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18이 돼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셔서 33번 문제 볼게요. 다음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돼. 근데 이번에도 지금 뭐는 나왔냐면 범위는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이 범위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럼 3분의 2 더하기 로그 루트 a인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루트 a는요 a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빼줄 수 있겠죠.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그 a가 된다. 그럼 로그 a 값의 범위가 2분의 1과 2분의 11 사이였으니까 여기 세 개의 변에 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2분의 1 곱하고 가운데도 2분의 1 곱하고 끝에도 2분의 1 곱하자는 거죠. 그럼 맨 앞은 4분의 1 될 거고, 그럼 가운데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a 될 거고, 맨 끝은 4분의 11이 되겠지.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이 값은요, 여기 보시면 3분의 2가 더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3분의 2 더하고 여기에다가도 3분의 2 더하고 여기에다가도 3분의 1을 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니까 통분하시면요 12로 통분할 거 아니야. 그럼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이니까 12분의 11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될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통분해주면 12로 통분이 되잖아요. 그럼 12분의 33 더하기 얘는 4 곱하니까 8 더해서 몇 될 거다? 41 될 거다. 그럼 얘들아 얘는 0. 땡땡땡 정도 될 거고요. 12가 41에 3번은 들어가니까 3. 땡땡땡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지금 이 값이 뭐여야 된다 했어? 자연수여야 된다 했지. 그럼 이 값이 1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빠르거든요. 이제 여기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여기 아래에다 써보면, 그러면 우리는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하나는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지.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한 번은 2가 돼야 된단 말이야. 또 한 번은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3이 돼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봐보시면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의 곱을 물었죠. 그럼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을 a1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은 a2, 그 다음 세 번째 얘를 만족시키는 a 값은 a3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밑이 다 10이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 a1, a2, a3의 곱이 필요하니까 이 세 개의 식을 한 번에 다 뭐 하는 게 빠를까? 더하는 게 빠를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3분의 2, 3분의 2 3개가 있으니까 3분의 2 3개 있으면 2 될 거고요. 그럼 플러스 얘들 지금 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로그 10에 여기 진수 자리엔 A1, A2, A3의 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오른쪽 변은 1과 2의 3이니까 다 더하면 6이 될 거라는 것이. 그럼 얘 넘겨주면 4일 거고 2분의 1 넘겨주면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지. 그럼 로그 10의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의 값이 8이 된다. 그럼 이 곱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10만 얘의 밑으로 넘겨주면 이 세 개의 곱은 10의 8제곱이 된다는 게 보이죠. 문제의 정답이 2번이 되겠지. 그 다음 34번 문제는 이제 실생활 문제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지우고요. 실생활 문제는 여기에 놓여져 있는 과학적인 수식의 중요하다 있고, 여기 자리를 채워 넣는데 이제 집중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34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여기 봐보시면 지진 규모 R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R은 지진 규모를 뜻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E라고 했으니까 여기 라지 E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상황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게 보이지. 지진의 규모가 6.38일 때와 5.04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지진의 규모 R 자리에 한 번은 6.38을 채워 넣을 거고 한 번은 5.04를 채워 넣을 거라는 것이. 그럼 이제 나머지 식을 채워볼까요? 여기는 0.67 곱하기 로그 하시고 0.37 이때 2의 값을 2원이다 라고 하자 했잖아. 그러면 5.04일 때는 마찬가지로 0.67 곱하기 로그하고 0.37 곱하기 이때 에너지 값을 2라고 하자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2원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2원과 여기 있는 2를 서로 지금 나눠준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립을 할 때 어떤 느낌이 편할 거냐면, 위에서 아래를 바로 뭐 해줘야 되겠다? 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편하지. 물론 이 0.67을 막 넘기고 여기 밑 10도 넘겨서 2원을 따로 구하고 2를 따로 구해도 되는데 한 번에 처리하자 이거야. 시간이 아까우니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2원이잖아. 근데 얘네들 다 밑이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수 자리를 나눗셈으로 이으려면 서로 로그를 빼주면 된다는 것이. 그럼 6.38에서 5.04 빼주면 뭐가 될 거냐면 1.34가 될 거고, 어차피 여긴 0.67 곱해져 있으니까 0.67로 묶는다 치면 여기 로그 값에서 여기 로그 값을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들은 나눗셈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여기 0.37이 2원 나누기 0.37이 2투일 텐데 0.37은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진수 자리에 딱 내가 궁금해하는 2투분의 2원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여긴 자 보세요. 좌변은 100분의 134죠. 그럼 여기 0.67은 필요가 없으니까 넘기면 100분의 67이니까 넘기면 67분의 100으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는 로그 10 하시고 2투분의 2원만 딱 남아 있는다는 것이. 그럼 100 약분하고 67 134 약분해 주시면 딱 2가 되잖아요. 그럼 10만 얘의 밑으로 넘겨주면 2투분의 2원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될 거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봐보시면 문제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하죠. 어쨌든 과학적 실생활 문제니까 이 수식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얘 각각이 의미하는 걸 좀 여러분이 읽어보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보들이 중요한데,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좀 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처음 속력은 V0로 두 로켓 다 같대. A, B의 두 상황이 있는데 두 로켓 다 처음 속력은 같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오죠. 로켓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연료가 가득 채운 경우가 제외한 경우에 16배다. 뭔가 비율이 나왔어. 근데 B 로켓에 대해서도 뭐 10배가 되고, 또 최종 속력은 처음 속력의 9배, B도 최종 속력은 처음 속력의 3배라는 거야. 이때 로켓 A와 로켓 B의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X배라고 한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비교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추진체의 분사 속력이 뭐였냐면 이 V 값을 말하잖아. 이 식에서의 여기 값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여기에서 A V 값을 구하는데 지금 A 로켓의 상황과 누구의 로켓 상황이 있어? B 로켓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A 로켓에서 일단 얻을 수 있었던 정보 봐보시면, A 로켓의 질량은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가 제외한 경우에 16배라고 했잖아. 그럼 가득 채운 경우가 M0거든요. 제외한 경우가 지금 M0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M0에 딱 16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M0 자리에는 M1 곱하기 16을 써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A 로켓 말고 B 로켓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있죠. 그럼 B 로켓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있나? 여기다 쓰지 말고 쌤이 아래다 쓸게요. 그러면 B 로켓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나 봐보시면, B 로켓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연료를 가득 채운 경우가 제외한 경우에 10배래. 그럼 이때는 여기는 M0가 M1에 딱 10배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힌트가 나와 있어. 그리고 A 로켓의 최종 속력은 처음 속력의 9배라며. 그러면 처음 속력이 V0니까 V0의 9배가 최종 속력이 된다. 근데 최종 속력은 V1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B 같은 경우도 처음 속력의 3배가 최종 속력이라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V1 자리는 V0의 몇 배가 될 거다? 3배가 될 거다. 이 각각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있고, 추진체의 분사 속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기 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지. 각각 A, B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쌤이 A의 상황만 조금 여기에다 써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V1 자리에 그럼 9V0를 넣어도 되잖아. 그럼 9V0 빼기 V0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여기 V 자리가 필요한데 이게 A의 상황이니까 쌤이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A에서의 추진체 속력이다 라고 해서 VA 값이다 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 이제 로그 A 하시고 여기에 뭐 넣으라고 했냐면 M1분의 M0 넣으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M1과 M0의 관계 비율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M1분의 M0에 M1분의 M0 자리에는 16M1을 넣어도 되니까 얘는 그냥 깔끔하게 약분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9V0에서 V0 빼주시면 8V0 값이 VA 곱하기 뭐가 된다? 로그 A의 16이 된다.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얘 로그 A의 16만 넘겨주면 VA 값이 등장하겠죠. 근데 일단 이건 내버려 두고요. 그럼 두 번째 상황도 작성을 해보시면, 얘는 V1이 3V0니까 여기가 3V0 빼기 V0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B에서의 추진체 속력이니까 VB라고 할 거고, 로그 A 하신 다음에 얘네들은 10배 관계잖아요. 그러면 M1분의 10 M1이 올 건데 M1은 약분될 거라는 것이. 그러면 이 식도 조금 여기 아래에 정리해보면 이 V0는 VB 곱하기 뭐가 될 거다 얘들아? 로그 A의 10이 될 거라는 거죠. 여긴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쌤이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좀 칠할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뭔가 A에 대한 상황도
B에 대한 상황도 이렇게 얻어놨어. 근데 문제에서 이제 원한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로켓 A의 추진체 속력을 우리가 VA라고 했잖아. 그러면 로켓 B의 추진체 속력은 VB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얘의 x배가 된다라는 것은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선 VB를 1로 이항시키면 될 거니까 이때 x값은 따지고 보면 VB분의 VA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지금 VA가 있고 여기 VB가 있으니까 VB분의 VA를 구하려면 이 두 식을 연립하는데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해야 되겠어요? 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눠줘야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여기 나눠줄 거니까 V0 약분 되겠지. 그러면 2분의 8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변에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오냐면 VB분의 VA 나눠주는 거 여기 생기겠죠. 선생님이 지금 연립을 하는데 여러분 잘 못 따라올 수 있을까? 지금 위의 식과 여기 식을 연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기 나눠준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곱하기니까 곱셈 쓰고 로그 A에 16 나누기 로그 A에 10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 2분의 8 같은 경우에는 4 될 거고 우린 VB분의 VA 값이 필요했던 X값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10의 몇이라고 하면 된다? 16이라고 하면 된다. 로그 10의 16은요. 그 로그 10의 16은요. 2의 4제곱이니까 이게 어차피 4로 빠져나오겠지. 그럼 얘 넘겨주면 된다는 것이. 근데 로그 10의 2의 값 뭐로 계산한다 했어? 0.3으로 계산한다자. 그럼 이게 이제 10분의 3이니까 넘겨주면 x는 거꾸로 3분의 1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36번 문제도 위의 문제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쌤 쓸모없는 거 지우고 옆에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봐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전파가 뭐 벽을 통과하여 처음 양의 A%가 투과하는데 T시간이 소요된대. 근데 지금 문제의 상황을 읽어보니까 96%의 상황과 80%의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 A 자리에 한 번은 이제 96을 넣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 로그 하시고 1 마이너스 K 하신 다음에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상황에서의 시간과 두 번째 상황에서의 시간은 다르잖아. 그럼 이때의 시간 T값이 필요한 거니까 이때의 시간은 내가 T1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로그 80 하실 거고 그럼 2 플러스 여기가 로그 뭐가 될 거냐 1 마이너스 K의 두 번째 상황의 시간이다 라고 해서 T2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걸리는데 드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T1과 T2가 몇 배 관계에 있는지 비교하라는 건데 얘는 부가적으로 이제 겉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비교하기 편하게 쌤이 얘를 일단 넘겨줄게요. 이제 마이너스 2로 넘어가면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했던 게 뭐야? 로그 96에서 2를 빼주라는 건 얘의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두 칸 이동시키라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로 넘겨주면 여기 로그 값이 진수 자리에 뭐가 있을 거냐면 0.96이 있겠지. 그럼 여기도 봐보세요. 여기도 플러스 1을 넘기면 마이너스 2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여기 지금 소수점이 80이니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2를 빼주라는 건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간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쌤이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그냥 여기는 로그 0.80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는 둘 다 지웠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진수 자리가 같아지면 되겠죠. 그럼 0.96 하시고 이게 1-KT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여기는 0.80이고 얘가 1-KT2다 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일단 T1, T2의 값이 필요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KT1은 1로 넘기고 0.96은 우변으로 넘길게. 그럼 좌변이 플러스 KT1 될 거고 얘는 1에서 0.96 빼주니까 0.04가 되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얘 1로 넘기면 KT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0.8에서 1에서 0.80에서 1에서 0.8을 빼주니까 뭐가 될 거냐면 0.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여야 될 게 뭐냐. T1, T2를 비교할 거잖아. 그럼 T1 같은 경우는 로그 K의 0.04가 될 거다. K를 얘의 밑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럼 T2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거다? 로그 K의 뭐가 될 거다? 0.2가 될 거다. 근데 지금 보는 게 뭐냐면 80%를 투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배냐라고 했잖아. 80%가 T2가 80%의 상황이고 T1이 96%의 상황이잖아. 그럼 이때 이제 T1의 값은 T2의 몇 배냐라는 건데 얘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로그 0.04 같은 경우에는 0.04가 0.2의 제곱이잖아요. 즉 2 곱하기 뭐가 되냐면 로그 K의 0.2가 된다는 것이. 왜? 이게 0.2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로그 K의 0.2 이만큼이 T2였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T2라는 것이. 그러니까 T1은 최종적으로 T2의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 문제의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사실 7번 문제를 봐보시면 여기도 과학적 수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T0는 초기 온도라고 했지. 그리고 발생한 지 X분 후의 온도를 fx라고 한대. 그러면 여기 T0가 있고 여기 fx가 있는 게 보이고 여기 문제를 1번 문제를 읽다 보면 K값은 상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제의 상황에 따라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다 했지. 근데 여기선 K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말을 봐보자. 초기 온도가 10도라 했으니까 여기 T0 자리에 10 채워 넣으라는 것이. 그럼 10 플러스 K 곱하기 로그 하신 다음에 좀 7분의 8분 걸렸다 했으니까 지금 X분 후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는 거야? 7분의 8 넣으라는 것이. 그러면 얘 플러스 2가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fx 그때 뭐가 된다? 온도가 된다. 근데 그때 온도가 270도까지 올라간다며. 그럼 이때의 결과가 지금 270이란 얘기거든. 그럼 여기 77 약분되니까 8이랑 2 더하시면 로그 10 되잖아요. 그럼 밑이 지금 10인 상태니까 1 될 거고. 그럼 여기 k 곱하기니까 그냥 k 더하기 10이 뭐가 된다? 270이 된다. 그럼 10 넘겨주시면 일단 k 값은 260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럼 화재가 발생한 후에 530도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 구하라는 건 아까 자리로 치면 누구 구하라는 거야? 이 x값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최종적인 온도가 5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fx 자리가 530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근데 T0는 우리가 문제의 맨 처음에서 10도라고 결정해 줬잖아. 그러면 맨 처음 온도가 10이었어. 그 다음 플러스 K값 우리가 구해놨죠. 260이었어요. 그럼 곱하기 로그 하시고 이제 7x 플러스 2의 2x분 후에 x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얘 넘겨주면 520이고 260으로 나눠주면 2 되니까 2가 로그 7x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밑이 10이니까 10 넘겨주면 10의 제곱 100 될 거고 여긴 7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얘 넘겨주면 98이니까 7로 나눠주면 7일 98에 14번 들어가죠. 그래서 x값은 14에서 14분 후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38번 문제 봐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같아야 된대. 이걸 이제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가 같은데 얘네들은 역수관계다. 그럼 내가 얘를 라지 X라고 하면 로그 B의 A는 라지 X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얘 이항시켜주면 X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이 1이라는 건 X값이 1이거나 뭐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근데 X값을 우리는 로그 A의 B를 로그 A의 B를 X로 치환했기 때문에 얘가 1이거나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인 상태를 뜻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 관계를 봐보시면 A를 우변의 밑으로 넘겨주면 B가 A의 1제곱이 돼서 지금 B랑 A랑 같은 상태를 보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넘겨주면 B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A분의 1인 상태라는 것이.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A, B는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즉 B가 A의 역수인 상태다. 그러면 A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8의 최소값 구하라 했는데 B 자리에 A분의 1을 넣어줘도 되는 것이. 그럼 얘 더하기 8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걸 곱해서 전개하면 1. 그럼 얘 곱하면 8A. 그럼 얘 곱하면 A분의 2. 그럼 얘 곱하면 16이 될 거니까 8A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17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 8A와 A분의 2가 양수면서 문자의 역수구도가 갖춰졌기 때문에 최소값을 구할 땐 산술기하를 쓸 거라는 거지.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쓰면 8A 더하기 A분의 2는 항상 2루트 누구보다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8A 곱하기 A분의 2일 거니까 A 약분돼서 2루트 16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16이 4가 되니까 4랑 2 곱하시면 얘네들의 최소값 8이라는 것이. 얘가 항상 뭐 이상이 되니까 8 이상이 되니까. 그럼 이만큼의 최소값이 지금 8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17이 더해졌으니까 전체의 최소값은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 문제도 똑같죠. 똑같이 산술기하 문제를 쓰는 거지. 그러면 일단 XY 양수 조건은 갖춰졌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보시니까 밑이 이렇게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진수를 곱으로 이어내면 되겠지. 그럼 로그 5에
여기 곱해 볼게요. 그러면 4x랑 y 곱하면 4xy 될 거고 4x랑 x분의 1 곱하면 4 나올 거고 y분의 9랑 y 곱하시면 9 나오겠지. 그러면 y분의 9랑 x분의 1 마지막으로 곱하시면 xy분의 9 되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5의 여기가 지금 4xy 더하기 xy분의 9 더하기 1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최소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봐보세요. 여기 자리를 봐보시면 그냥 여기를 그냥 진수 정도로 생각해봐. 이 자리가. 그럼 로그 5의 x 같은 경우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증가하게. 이게 지금 로그 5의 x의 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 값이 가장 작으려면 여기 형광색 자리에 해당하는 네모 값이 그나마 가장 뭐 할 때? 이 네모가 작을 때. 이 네모가 작을 때 얘의 함수값도 작아질 거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를 가질 거다. 근데 여기에 지금 4xy 더하기 xy분의 9 더하기 13이 있는데 이 둘은 산술기하 평균을 딱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쓰면 4xy 더하기 xy분의 9는 2 루트하고 얘네들의 곱이니까 얘 곱하면 4구 36보단 크거나 같다. 루트 36은 6이니까 얘네들의 최소값이 12인 거지. 그러면 지금 이만큼의 최소값이 12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3도 했으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25일 거다. 즉 이 네모의 최소값 자리가 몇이었다? 25였다. 그러니까 이 네모에 25를 넣을 때 전체가 최소를 가질 거니까 로그 5에 25 구해주면 정답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냐? 얘네들의 합이 3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진수의 곱으로 이어지면 로그의 2의 x 곱하기 2y니까 2xy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게 3이라는 것은 여기 밑 2를 1로 넘겨주시면 2의 xy가 2의 세제곱이면 8 된다는 거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xy 값은 4가 된다는 거죠. 이때 x 더하기 16y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죠. 그냥 얘를 라지 A, 라지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16y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 2 루트하고 얘를 라지 A, 라지 B라고 봤을 때 둘의 곱이잖아. 그럼 x랑 16y 곱하면 16xy가 될 건데 우리는 지금 xy의 값이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4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 자리가 지금 4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16 곱하기 4가 64니까 64는 8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8 돼가지고 우변이 16이 되겠지. 즉 x 더하기 16y는 항상 16 이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최소값은 16, 5번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도 봐보세요. 또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건데 얘는 지금 상태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엔 너무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 여기에 정리를 할게요. 로그 3의 x제곱이니까 여기는 지수는 앞에 곱으로 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분모에 9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빼기 로그 3의 9 했다는 거잖아. 근데 로그 3의 9가 2니까 이만큼은 그냥 마이너스 2로 표현해 놓으시면 될 거다. 그럼 여기 오른쪽 봐보시면 로그 x의 27이라고 나오는데 로그 x의 27은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앞에 곱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면 빼기 로그 x에 뭐가 있다? 루트 x가 있는 거다. 근데 루트 x가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럼 따지고 보면 로그 x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얘 날아가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2 로그 3의 x 하시고 플러스 3 로그 x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이는 게 또 얘네들은 뭐예요? 로그 3의 x와 로그 x의 3이 역수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산술기하를 쓰라는 거죠. 얘를 라지 A, 라지 B라고 보고 산술기하를 쓰면 2 로그 3의 x 더하기 3 로그 x의 3은 항상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죠. 2 루트요. A, B니까 여기 곱하시면 로그 3x와 로그 x의 3은 역수니까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6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의 최소값이 2 루트 6이 된다. 근데 여기에 2분의 5가 빠져 있으니까 최종적인 최소값은 2 루트 6 빼기 2분의 5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2번 문제를 봐볼게요. 42번 문제를 봐보시면 내양수 A, B, C, K가 다음을 만족시킨대.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가 느낄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지수식인데 밑이 다 다르잖아. 그럼 밑을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등장시킬게요. 여기 A라는 문자 이런 문자들은 다 있으니까 쌤이 얘네들이 다 T로 같아진다 치자. 그럼 2의 A제곱이 T가 된다는 거니까 넘겨주면 일단 2는 T의 A분의 1제곱이 돼요. 그러면 3의 B제곱이 T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도 넘겨주면 3은 T의 B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K의 C제곱이 T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넘겨주시면 K는 T의 C분의 1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나의 정보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거든. 그럼 나의 정보 여기에 해석을 해보시면요. 로그 2의 C 되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로그 AB 나누기 A 플러스 2B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당연히 진수 자리가 뭐 해줘야 돼? 같아져야 되잖아. 그럼 이 C랑 A 플러스 2B분의 AB가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문자 A, B, C는 지수 자리에 있는데 지수 자리에 올라가니까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되면서 이렇게 밑이 T로 통일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이런 구도가 드러나는 게 편하니까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도 양변을 역수로 뒤집자는 거죠. 그럼 얘 역수로 뒤집으면 좌변은 2C분의 1 될 거고, 그럼 우변 같은 경우는 AB분의 A 플러스 2B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2C분의 1 될 거고 AB분의 A는 A 약분되니까 B분의 1. 그러면 A분의 2B는 B 약분될 거니까 A분의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지금 이 구도를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 있었던 지금 이 식을 봐보세요. 우린 T의 A분의 1이 2라는 걸 알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A분의 2라고 돼 있네. 그러면 여기 양변에 2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여기 지수에도 2를 곱하고 여기 지수에도 2를 곱하자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2의 제곱은 T의 A분의 2제곱이 나오겠지. 근데 B분의 1은 그대로잖아. 그럼 이 식은 얘는 그대로 쓰면 되지. 두 번째 식은. 그럼 3은 T의 B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여긴 2C분의 1이네. 그럼 여기 세 번째 식도 지수 자리가 이제 C분의 1이니까 2C분의 1이 되려면 양변의 지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2분의 1을 곱해야 될 거라는 거죠.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러면 K의 2분의 1 제곱 될 거고 우변은 T의 2C분의 1 제곱 될 거다. 그럼 연립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죠. B분의 1과 A분의 2는 지금 더해져 있잖아. 여기를 봐보세요. 얘네들은 더해져 있잖아. 여기랑 지금 여기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할 때 곱하는 연립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 두 식을 곱하면 여긴 4 곱하기 3이니까 12일 거고, 그럼 우변은 곱하니까 지수 법칙으로 지수가 더해지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은 게 뭐야? B분의 1 더하기 A분의 1은 2C분의 1이랑 똑같다며. 그럼 이게 지금 T의 2C분의 1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즉 얘랑 얘네들을 곱한 10이랑 뭐 해줘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 12가 그러면 얘가 지금 K의 2분의 1제곱이었잖아. 2분의 1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K 값은 양변 제곱해주면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로그 하시고 뭐 구하라 했냐면 다음 값 구하라 했거든. K가 지금 144고요. 여기에서 몇 루트 3 구하라 했어? 2루트 3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귀찮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2루트 3이 제곱하면 몇이야? 2루트 3의 제곱이 12란 말이야. 근데 12의 제곱이 144잖아. 그럼 11을 제곱하면 144가 된다는 건 여기 양변을 또 제곱하면 된다는 거거든. 즉 2루트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 144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하시고 144가 2루트 3의 4제곱이고 얘는 2루트 3의 1제곱이니까 로그의 성질로 4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거 4 빠져나오고 1 빠져나오면 밑에도 2루트 3 진수 자리도 2루트 3 있으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될 거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봐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43번 문제 봐보시면 되는데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고 자체가 쉽지는 않다. 근데 한 번만 이제 이해하면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BK가 0 또는 1이래. 그러면 이게 이제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이 되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1을 못 넘어서는 값들이죠. 왜냐면 2분의 0, 4분의 1 이런 느낌이니까 어차피 이 각각의 값들은 1을 못 넘어선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B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B1의 분모에 2가 있잖아요. 양변에 2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로그 5의 2가 되겠지, 좌변은.
그럼 여기 2를 곱하면 2가 약분되면서 B1 될 거고 여기도 2를 곱하니까 2가 하나 약분되면서 2분의 B2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2의 제곱분의 B3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2의 세제곱분의 B4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를 봐보세요. 지금 이 값은 0이나 1이어야 되고 지금 여기도 0이나 1 여기도 0이나 1 여기인데 어차피 얘네들은 1을 못 넘어서잖아. 그럼 B1이 0인지 1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값이 몇 점 땡땡땡인지를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여기 넣어보시면 로그 5의 2의 제곱이니까 4잖아. 근데 로그 5의 4는 어쨌든 로그 5의 1보다는 크겠지만 아직 로그 5의 5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니까 따지고 보면 얘는 0점 땡땡땡 값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0일 수밖에 없었지. 왜? 얘가 1이었으면 여기 뒤에 양수들을 더해주면서 1점 땡땡땡이 되겠죠. 그래서 B1은 0이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구했을 때 이제 B1은 0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문제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좌변이 뭐가 돼 있냐면 로그 5의 4가 돼 있어. B1은 0이니까 계산 하나 많아잖아. 그럼 여기 2분의 B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3 뭐 2의 세제곱분의 B4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제 B2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양변에 뭘 곱한다? 2를 곱한다는 거야.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가 2 곱하기 로그 5의 4니까 여기는 로그 5의 16 될 거고 그럼 2 곱하면 여기 B2 튀어나올 거고 여긴 2분의 B3 여긴 2의 제곱분의 B4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0이나 1이어야 되는데 로그 5의 16을 봐보시면 얘가 이제 로그 5의 5보다는 크고요. 로그 5의 25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점 땡땡땡의 값이다. 그럼 이게 1점 땡땡땡의 값이라는 건 얘가 1점 땡땡땡의 값이라는 건 이 B2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야 얘가 1점 땡땡땡이 될 수 있겠죠. 왜? 얘네들은 어쨌든 1을 절대 넘어서지 못하니까 아무리 더 해봐야. 그래서 B2의 값은 1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구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 1을 넘겨줍시다. 여기 B2는 구해놨으니까. 그럼 여기가 로그 5에 16 빼기 1로 넘어올 건데 1은 이게 로그 5의 5잖아. 그럼 여기 계산해주면 로그 5의 5분의 16 정도 될 거고 여기 우변에는 그럼 누가 남아있냐면 2분의 B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4 그 다음 2의 세제곱분의 B5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무한하게 가는 거야. 어쨌든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또 양변에 2를 곱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는 로그 5에 5분의 16에 이제 제곱이 올 거고 그럼 여긴 B3 더하기 2분의 이제 B4 그 다음 2의 제곱분의 B5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또 B3 값이 필요하다. 그럼 얘가 이제 몇 점 땡땡땡인지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이게 1을 넘어서면 B3는 1일 거고 이게 0점 땡땡땡이면 B3는 0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1, B2, B3니까 그러면 이제 5분의 16을 쌤이 계산해 보면요. 5분의 16이 3점 땡땡땡이거든요. 이 새끼를 제곱하라 했잖아요. 그럼 로그 5에 이게 아무리 커봐야 한 9점 땡땡땡에서 3점 땡땡땡 제곱하니까 한 10점 땡땡땡 정도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진수가 이래 버리면 어쨌든 로그 5의 5보단 얘가 커지게 되면서 이 값이 로그 5의 25보단 작아지면서 이게 1보단 커지고 2보단 작아지니까 어쨌든 이 값은 1점 땡땡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B3는 1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B2도 1이고 B3도 1이고 맨 처음 B1만 0이었죠. 그럼 0, 1, 1의 4번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